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3월 22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보면요.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강보하 마감했습니다. 종목 등락수를 보면 상승 하락 모두 1000개를 넘었고 하락이 좀 더 많았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었죠. 여기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했고 기관이 1조 매도했죠. 금융투자가 5,900억 매도했고요. 투신이 1,000억 넘게 연기금이 2,0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만 그쵸? 네, 외국인만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투신이 이틀째 연기금이 무려 화수목금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뭐 연기금 매수 그래도 코스피와는 수급이 좀 다르죠. 좀 더 난데 네 코스닥 7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네, 좀 봐볼게요. 미 국채 금리 상승, 또 일본에서의 긴축 가능성, 미중 갈등, 유가 급락 등으로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로 7거래일째 상승하면서 95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만 매수한 것이 수급에 부담이 되었었고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가 장중 2%대 하락한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대 하락 나왔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인의 종목 중 상승 종목은 유일하게 현대모비스만 0.5% 상승했을 정도로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최근에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또 4거래일 만에 거래대금이 재차 10조 미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금리의 제급등 및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보면요. 혼조세였는데 나스닥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8%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예상과 달리 은행권 자본규제 면제를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고 밝힌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꿈틀했던 국채금리의 경우는 그래도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종목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기술주들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했죠. 하락했고 인텔 강보와 넷플릭스 1.4%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이 좀 크게 상승했죠. 4.1% 상승했고요. 니콜라 4.3%, 퍼스톨라 3%, 니오 4.1% 상승했고요. 보잉, 약보합, JP모건 체이스 1.59% 하락했는데 연준의 SLR 면제 조치가 종료되자 금융주의 투심이 좀 약화됐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05% 하락했고요. 카니발 2.4% 상승했고 로블록스가 4.7% 상승, 쿠팡이 2.2%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페덱스 6.1% 상승했고요. 나이키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3.9% 하락했습니다. 또 비자 미 법무부가 체크카드 사업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6.2%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모두 1%대, 이탈리아만 조금 하락폭이 적었고, 독일, 프랑스, 영국 1% 하락했는데,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프랑스가 파리 등의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유럽 주요국 코로나19 상황도 투심에 살짝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1.69% 하락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되었고 약간은 예상되었는데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죠. 알래스카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담이 처음부터 서로를 신경질적으로 대하면서 비판하고 반격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감과 전일 급락에 무려 7% 하락했었으니까요. 전일에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금 가격은 미국 부양책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미국과 중국의 긴장 강화 등 영향으로 상승했고요. 오늘 독일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토론이 있고요. 미국에서 2월 기존 주택 판매,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또 랜드 콜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선업 지수인데요. 이틀 연속 고가권에서 음봉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좀 쉬어가려는 모습인 거고요. S&P 500 장중에 21선 터치했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아랫골이 달린 모습입니다. 장중 저가가 중요하겠죠. 21선 21선만 지켜도 그쵸? 그 아래 또 60에서도 있긴 하지만 아직 흐름 견조하고요. 나스닥 캔들상 양봉 나오면서 하락 중인 21선 부근에서 21선 회복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21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딱 나스닥을 보면은 뭐가 중요할 것 같죠? 앞으로 5일선도 하락하고 있고 21선도 하락하고 있는데 21선이 빨리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만 좀 더 나스닥 지수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기술적으로. 5일선이야 주가에 민감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1선이 우상향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렇죠? 60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21선 조금 회복했고 5일선도 여전히 우상향 중입니다. 그렇죠? 네.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FOMC 회의는 지났고 이후 시장은 또 금리 흐름에 따라 등락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100% 없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FOMC를 지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을 감안하면 금리 등락에 점차 내성이 생겼고 맷집이 생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투자자들의 초점은 이제 1분기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3월 지나면 이제 2분기예요. 경기 회복과 이제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초점이, 관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부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많습니다. 우선 오늘 밤 국제결제은행 서밋에서 토론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일정에서 말씀드렸고 23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하원에서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이 24일에는 또 상원 출석도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여러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많이 잡혀있는 만큼 그들의 입에 주목해야겠고요. 26일에는 금리와 연관이 깊은 2월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 일정들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